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왜요? 참 잘 보내기에는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이라서 이것저것 생각도 많았고 답답했던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답했다. 네네. 그 얘기는 또 주말에 증권 주식과 함께 씨름을 하며 보냈다. 네네, 이것저것 뭐 돌파구는 없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딱히 아직까지 뭐 그렇게 강한 뭐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쉽지 않았던 그런 주말이어서 그래도 이번 주에 또 뭐 영어 스펠링이 이게 뭐예요? 갔니? 갔니? 맞아요? 뭐예요? 잘 이게?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한테서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젊은 애들 여기 내가 전에 영국에 무슨 네네. 프리마켓 같은 데를 갔는데 네. 한국어 글씨로 하는데 네. 뭐 한글로 써져 있는 티셔츠나 이런 것들이 팔더라고요. 네네. 근데 내 엉덩이를 때려봐 막 이런 것들이 그러냐고요? 써있는데 그거는 아닐 것 잘 같은데. 살펴보셔야지. 그래. 그 욕설이 써 있더라고. 에이.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Have a nice day.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니? 어딜 막 갔어? 갔니? 뭐 이런 거. 네. 자, 뭐, 아무튼 요즘 유행하는 티셔츠라고 해서 제가 위험해. 네, 입었는데, 아무튼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먼저 그러면 일단, 글로벌, 지표, 주말,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변화의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 위안화 쪽 움직임 먼저 한번 볼 텐데요. 뭐 중국 쪽은 계속해서 경기 부양, 그 다음에 태양광과 풍력과 관련된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구 한신과 같은 옛 것을 가져오면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이 중국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위안화도 뭐 최근에 아주 큰 변동성은 없고요. 6.7위안 정도 전후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중국 상해 지수의 움직임인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 그봐 티셔츠 이상한 거 입으니까 네네. 후유증이 나오잖아.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시 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양호한 상승 추세 움직임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지수 내에서도 좀 강한 쪽은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해 지수도 저점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런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양봉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는 추세적으로 여전히 좀 에너지가 좋아지는 모습으로 지난 한 주 상해 지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조금 상승세로 좀 돌아섰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조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한번 흐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 쪽 움직임인데 유로화는 여전히 이렇게 지금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ECB에서 다음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코멘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조금 부딪히는 그런 모습으로 유로화는 여전히 좀 약세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 흐름으로 연결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주말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오늘 새벽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또 올랐어요. 다시 2만 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 개장 뭐 앞두고 뭐 비트코인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가 뭐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금리 상승, 유동성 축소의 좀 대표적인 피해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영향을 주는데 우리 개장을 앞두고 2만 달러를 좀 회복한 부분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뭐 또 기관들 업체들의 뭐 인출 중단 사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화두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얼마나 이제 하락을 했는지 2만 달러로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2020년 11월 달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이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고 네. 위클리 기준으로 그래서 얼마나 빠졌는지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35%.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 넘게 주간 단위로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얼마나 금융시장에 그리고 우리 이제 뭐 기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게 계속 지금 약간 걱정거리인데 물론 이제 얼마나 이게 뭐 익스포저가 크고 노출이 큰지 이제 그 부분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시장보다는 조금 영향력이 덜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제 뭐 암호화폐 쪽을 그렇게 제 자산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저는 하고 있지 않거든. 물론 젊은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암호화폐 하고 네, 있어요? 계시겠지만, 네. 저는 뭐 아주 소액으로 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엉망이죠. 이게 무슨 일 아닌데 카카오 그룹에서 이제 만드는 그 보라코인이라고 네. 있는데 그 코인을 저는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를 믿으셨군요. 네, 카카오 그룹에서 이거를 많이 이제 밀어서 앞으로 이제 성장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그냥 조금 소액으로 했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 이게 혹시나 보라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제 인생에 뭔가 그게 뭐 다른 월요일 아침부터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 공포 심리가 아직까지 이제 뭐 바닥을 찍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뭐 다 크게 완화된 부분은 없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부분이 내 자산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투자자들 글로벌 투자 자산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서 주식을 사세요.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아니 여기 손절해야 된다며. 이거 암호화폐는 좀 다르죠. 네. 근데 뭐 그냥 저는 이제 완전히 포지션 없애버리면 또 관심이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소액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쪽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도 이제 1000 밑으로 내려왔었는데요. 주말 사이에 다시 이제 올라온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를 앞두고 그나마 조금 투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선물 쪽 흐름입니다. 원유 선물 쪽 흐름인데, 자, 이 유가가 가장 최근에 이슈인데, 118달러 정도 수준에서 머물던 유가가 110달러 정도 수준까지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에 있어서 이제 영향을 많이 유가에 영향을 받았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떨어진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하는 부분이라면 조금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왜 하락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좀 다를 텐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서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긍정적이보다는 또 약간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면 이게 오히려 불길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네. 수요가 안 좋아서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제가 이제 닥터 쿠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구리 가격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구리 가격도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도 이게 전 세계의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또 그런 뭐냐면 다양한 산업에 골고루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하락에 대해서 또 그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네네. 영어 1시간 영어 공부 들어가기 전에 네네. 그 아까 이제 지금 중국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오실레이터도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호황의 어떤 지표가 자꾸 나오는데 네. 다음번에 혹시 시간 되실 때 중국 시장에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동향 네네네. 이것 좀 한번 좀 왜냐하면 자꾸 저는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한국 쪽의 주식들이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돈 벌리는 대로 가잖아요. 네네. 우리 쪽 시장에서 판 돈이 주식 판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진 않나 싶어가지고. 네네네. 네. 지난 제가 6월 아마 9일까지 데이터를 중국 시장 쪽에 외국인 유입되는 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뒤로 흐름은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한번 가져오도록. 네, 예전에 그 알겠습니다. 엔트 파이낸셜
그 상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 주식 확 팔아가지고 그 공모주 그쪽 공모한다고 네, 확 네, 네, 빠져나갔을 네. 때 홍콩으로. 네. 요즘 이게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제가 뒤에 자료 가지고 온 것 중에 주간 단위로 글로벌 펀드 플로우 제가 자금 동향을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뭐 우리나라, 대만, 이란 이제 좀 제조업 IT 쪽 비중이 높은 이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져서 이쪽 일부로 들어가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준비를 해오도록. 아니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안 좋아져야 우리 쪽에 투자 자금이 들어오려나? 근데 우리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 중국 쪽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이슈로 가지고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똑같이 또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이 이제 안 좋아져야 우리가 좋아지나 이 부분을 생각하기도 참 애매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전부 악재만 우리는 반영이 되는 이 시장 샌드위치로 같은. 끼워져 있다 보니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결론은 빨리 우리 선진국 지수로 가자 MSCI. 뭐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참 우리가 작은 나라에 인구도 별로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일단 한 주간 많이 좀 잃었다, 뭐 이렇게 하락했다라는 내용이고, 자 국채금리 바로 쪽 흐름 한번 보시면. 국채금리 쪽도 살짝 하락을 했다가요. FOMC 회의 이후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면서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금 보시면 살짝 고개를 든 거 보시죠. 2년물 금리가 살짝 3.10에서 3.17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도 3.23 정도로 살짝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2년물과 10년물은 3.17과 3.23 정도 숫자니까 뭐 장단기 금리는 여전히 일단 뭐 역전은 아니고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2년물과 10년물이 살짝 고개를 들었다 정도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보다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다시 또 강세의 흐름을 살짝 보였는데요. 103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하락을 해줘서 뭐 나쁘지 않다 다행히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주말 앞두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05 가깝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약간 강세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유로화 약세와 함께 달러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좀 이게 이제 외국인은 우리나라 또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래서 1280원에서 1290원 사이에서 크게 뭐 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급격하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되어야 외국인의 적어도 관망 아니면 뭐 순매수 정도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아래쪽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부 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단부에 이렇게 머물러져 있고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가 커지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도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흐름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입니다. 이번 주를 앞두고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주간 뭐 전략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번 주도 아직까지는 뭐 보수적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목요일 날 5.17까지 이렇게 튀어 올라서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기준으로는 5.17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살짝 소폭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뭐 떨어진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5.17에서 5.15는 언제든지 요거는 뭐 이 정도 움직임은 나타날 수 있고 제가 주간 단위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좀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간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주간 단위로 아쉽게도 지난 전고점을 역시 뚫어버려서 이렇게 한 주 올랐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미국 하이드 스프레드는 여전히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을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주식 비중을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더 막 키우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지난주에도 한 번씩
기술적 반등으로 한 번씩 이제 상승이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내가 비중을 조금 줄여서 현금을 약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위험 지표 하이드 스프레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는 목요일과 금요일이 똑같았습니다. 한 14 정도 수준으로 금요일과 목요일이 똑같이 크게 뭐 달라지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 한번.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의 되겠네요. 심리가 아직까지 안 좋다. 적극적으로 뭐 막 주식을 살 만한 상황은 아니다. 네, 뭐 나스닥 지수가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한 1% 정도 강세를 보였지만 투자 심리는 뭐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림이었고 여전히 조금 공포심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일중 흐름인데요. 일중 흐름인데 1700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다행히도 1.43% 종가 기준으로는 끝났는데 뭐 크게 변동성보다는 이렇게 1% 전후에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기술적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거든요. 네. 뭐 대체 휴일이라고 하는데 무슨 대체 휴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노예 해방. 아, 노예 해방이에요? 아, 저도 해방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디에서? 답을 잘해야 돼. 어디에서? 아니, 어디에서? 위험하다니까. 네, 자꾸. 요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저도 그냥 해방. 네, 되고 싶은데. 파리로는 해방입니다. 네. 자, 미국은 그래서 오늘 밤에 휴장이라서,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1.4% 이렇게 나스닥이 올랐던 부분들을 오늘 우리나라가 반영을 조금 할 것 같은데, 시가에는. 그래도 뭐, 그렇게,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낙폭이 그동안 좀 컸었던 미국의 나스닥 대표 이제 성장주들, 빅테크주들이 1%에서 2%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마존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뭐 반도체 쪽이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안 좋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부진한 모습인데 미국의 반도체 업종이 좀 강하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가장 약했던 쪽은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강했던 에너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엑소모빌의 6%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네요. 요거가 우리 파이로 가족분들이 하나의 지표로 좀 미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러저런 요소를 우리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지만 이 유가가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좀 꺾여지는 어차피 네. 뭐 경기 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요소가 많이 나온다. 이제까지 많이 올랐던 이쪽 관련 주식들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다. 네네네. 요 시그널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만약에 유가가 여기에서 바람이 잡히고 안정을 찾는다면 당연히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을, 즉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왔던 에너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유가가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 떨어진 게 추세적으로 이제 계속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잠깐 이제 뭐 하락을 한 거고 다시 또 올라올지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간 단위로 방향성을 한번 더 보고 아마 이 에너지 섹터 쪽에서는 자금 이동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S-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정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그 다음에 뭐 풍력, 태양광 관련된 또 신재생 에너지 쪽들이 유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만약에 이들이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림이 난다면 또 오히려 그쪽은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유가 움직임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잘 체크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나스닥 일봉 차트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1.4% 정도 올랐으니까 미국 증시 좀 그래도 강하게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44%면 저는 그냥 강보합 정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 정도 이상 올라요. 요즘은 좀 올랐다 정도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1% 정도의 상승이면 저는 보합권 마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저항은
지금 이 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번이라는 갭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지금 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갭의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하나는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도 여기 어떻게 보면 작은 갭이 하나 지금 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갭도 메우지 못하고 그냥 양봉 하나 1.4%의 양봉이 하나 달렸다라는 것은 크게 저는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크게 열려져 있는 1번 갭이라도 닫히면 이제 나스닥의 추세 전환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의 주봉은 중국의 상하이 주봉의 흐름과 다르죠, 그죠? 음봉이 2주째 이렇게 길어지는 에너지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전에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글로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금을 어느 쪽으로 배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제가 이제 블룸버그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 근데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중국이 빠져 있고. 네, 중국은 여기서 이제 빠져 있고 왜냐하면 주요국의 아시아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국가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을 이제 빼놓고 따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근데 어쨌든 MSCI 네. 가장 많이 투자하는 1위 들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중국은 따로 제가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국, 대만, 인도와 같은 이러한 나라들 쪽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자금 플로우를 보면 이건 뭐 부호만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퍼센티지예요? 아니요. 자금 기준입니다. 자금. 네. 금액? 네,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러. 단위에 25억 달러. 네, 여기 억 달러 있는데 이거 뭐 우리나라로 그러면 한 사람은 얼마야 머리 아프시니까 그냥 마이너스 부어 보시고 이게 2주 연속으로 계속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정도 추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금이 이렇게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만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대만 한번 볼까요? 대만이 우리보다 2배나 많이 빠지고 네, 있어요. 거의. 대만도 많이 자금이 42억 달러 네네.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사실 조금 비슷한 성격을 좀 보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IT 쪽 비중도 크고. 그렇죠. 네, 그래서 TSMC가 있고. 네네, 우리나라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국가에서 자금이 지금 많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이게 IT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이제 꺾임, 뭐 이런 부분들도 한국과 대만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 CDS 프리미엄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CDS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용 부도 수합입니다. 즉 국가가 부도날 가능성이 얼마나 이제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주요 좀 신용 위험이 좀 취약한 국가들이 이제 이런 국가들입니다. 터키, 남아공, 브라질. 지난 전주 대비해서 다 숫자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잠재적인 취약국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나라들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인데 이들도 다 전주 대비해서 올라가는 정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흥국들 전반적으로 지금 신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당연히 통화 가치는 하락하는 그런 그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의 가치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이 CDS는 뭐 크게 안정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이 신흥국들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까지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로는 6월 17일까지입니다. 6월 17일까지 우리나라 코스닥은 23%가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18%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2008년도 그 서프라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간 수익률로요.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그래서 가격상으로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하락률로 봤을 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그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데, 자, 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환경인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신용 반대 매매 이야기 많이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데이터들이 좀 달라졌는지를 제가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반대 매매가 많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신용 잔고 금액 자체가 이제 세로 막대 그래프인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가파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코스닥만 제가 이제 그려온 겁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10조 넘게 있던 신용 잔고가 지금 이제 9조 원대, 9조 5천억대로 최근에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용 잔고율인데요. 이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노란색 그래프인데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빠르게 지금 신용 잔고 쪽에서 부담이 어떻게 보면 뭐 신용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시장 과거 우리 경험치로 봤을 때는 이 신용 잔고율 자체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다. 이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과거 좀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저 2.24% 정도 되는 이 신용융자 잔고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보면 이 짙은색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짙은색 그림. 여기가 2.24 정도 수준은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이 2020년 팬데믹 이전의 수준이죠. 여기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가파르게 떨어져서 2020년 팬데믹 전의 수준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도 좀 많이 이제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 신용융자 잔고율만 봤을 때도 부담이 좀 과거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구간으로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20년 3월 달에는 여기에 신용융자 잔고율이 1.5% 미만으로 지금보다도 더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급격하게 주가가 더 빠지면서 물론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2.24%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부담은 좀 덜어내는 정도 구간으로 이제는 진입을 좀 하고 있다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이 참, 이게 매수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관들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붐이 좀 불었었죠. 2019년도부터 해서 대체 자산 쪽으로 가면서 국민연금도 해외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갔는데 최근에 새마을금고 쪽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기관들이 뉴욕의 부동산 맨하탄에 투자했는 부동산 쪽에서 디폴트가 나서 3천억 정도 손실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주식보다는 지금 부동산 쪽에서 먼저 뭔가 좀 최근에 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 꺾이면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부동산 쪽의 이슈가 자금 관련해서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주식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급격하게 지금 뭐 매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 쪽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연속되면서 기관들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는 인텔의 서버형 CPU가 있습니다. 차세대 이제 CPU고 거기에는 DDR5를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DDR5 관련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 애플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 대만의 애널리스트 한 분이 이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이 서버형 CPU가 내년도 이제는 2023년도 3Q에 가서야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Q도 아니고 1Q도 아니고 뭐 거의 한 2Q, 3Q 정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파이어 레피즈가 올해 내내 작년 하반기부터 출시된다 했다가 팻겔싱어가 우리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연기가 됐는데 사실 올해는 진짜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이제 양산이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게 내년도 또 상반기 뭐 1분기도 아니고 2분기로 지연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련된 뭐 반도체 관련된 섹터 그 다음에 뭐 소켓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기판 관련주들도 다 DDR5 관련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투심이 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안 좋게 반영이 되면서 기관들이 일단 물량을 많이 좀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이슈는 이제 삼성전자 쪽에 스마트폰 쪽에 부품 주문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중국의 또 스마트폰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중국 쪽도 이제 스마트폰 출하가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물량이 줄었었기 때문에 계속 줄기는 어렵고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또 IT 쪽의 수요 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모멘텀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기판 관련해서 이게 이제 대만의 뭐 이비덴 싱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쪽에 대해서 모건스탠리에서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더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일선 부근에서 사실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그러면 또 DDR5 관련해서 기판 관련돼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또 이연되네 하면서 또 기판 관련주들 한번 또 기관들 매도가 또 한 번 나오면서 금요일날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이슈들이 계속 우리나라는 있다 보니까 기관들이 안 그래도 지금 자금이 좀 집행하기 애매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BTS는 당연히 이제 아는 내용이실 거고요, 그죠? 근데 계속 BTS 관련해서도 안 좋은 이슈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팀 해체가 되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이런 내용들만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콜을 하고 계시지. 사실 제이홉인가요? 뭐 7월 달에 이제 먼저 개인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멤버가 한 분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 개인 활동했을 때도 기대가 많이 된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 사실 쌍끌이 지금 무시가 되고 전체 팀 활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되는 이 부분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뭐 이번 주에는 또 바닥을 한번 잡아줄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나라는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인지라 이들의 심리,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할 때 좋다고 할 만한 용기, 참 쉽지 않죠. 좋다고 할 때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크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흐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현상을 자꾸 분석하려다 보니까 네네.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을 땐 또 좋은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하이브를 커버하고 계시는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하이브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고 실적 추정치 다운시키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가는 거는 욕을 덜 먹거든요. 그렇지. 예. 여기서 다른 예. 이게 그래서 예. 이게 우리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용기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네. 네. 왜냐하면 잘못 갔다가는 혼자 또 그렇지. 다 그 독박 뭐라 쓸 수 그러지? 있기 때문에 네? 뭘 써요? 독박을 아, 우리 언어 순화하기 네네 혼자 뭐라 그러지? 근데 없네 진짜 단어가 네. 대체할 만한 단어가. 네. 네, 독박하는 리스크를 걸로. 다 짊어져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미 분이신데 아미다 보니까 하이브를 또 투자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이 이슈와 함께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아미라서 BTS를 좋아하긴 좋은데 어쨌든 돈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상당히 속상해 하신다는 아미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이번 주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의 개인 활동에 대한 무게감을 실는 뭐 좀 코멘트들이 나와줄지 해설이 나와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하면서 한번 바닥을 잡는 것을 기대를 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일단, 차원에서 우리 기관의 움직임 한번 네, 보죠. 기관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글로벌 펀드 동향이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기관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쉽게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사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매수 강도 1위 종목은 에너지 업종입니다. 역시 에너지 업종이 제가 지금과 같은 올해 하반기 내내 에너지와 식음료 쪽이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조금 좀 중장기 쪽인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에너지 업종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는 이렇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가 계속 살아서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에너지 업종 내에서 기관들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은 어디를 들어왔나를 보면 이 밑으로는 크게 숫자적으로 매수 강도 의미가 없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수 강도 0.3% 정도 시총 대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시가총액 대형주지 않습니까? 2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러면 시총 대비해서 0.3%가 들어와서 잡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게 숫자가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태양광 모듈을 하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는 제가 조금 뒤에 또 그래프를 몇 가지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네오이비즈라는 종목이 시총이 0.68%가 수급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몇 번 네오이즈는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게임주고, 게임주임에도 불구하고 퍼가 한 1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금과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부동산 이런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시총이 한 60% 정도가 자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 치고도 자산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오이즈.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이 매수 강도 상위 종목으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라면 관련해서도 실적 추정치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급에 특징적으로 좀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에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양극재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시총의 0.3%가 매수 강도가 들어왔고, 2차 전지 쪽 신흥 SEC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이즈가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번씩 이제 수급 들어올 때마다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인데, 전고점까지 살짝 지금 바짝 지금 붙었고요. 201선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주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견조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량 소화를 좀 하고요. 왜냐하면 전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네. 한 달 이상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를 바로 뚫기보다는 201선도 있고 전고점 저항도 박스권이 있었기 때문에 26,000원 전후에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네오이즈는 지난주 또한 수급도 괜찮았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매물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앞두고 있다 정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네오이즈가 네. 거의 5월 20일부터 한 달 가까이 기관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어서 게임주 내에서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기관들도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게임주가 고밸류 종목들이 많고, 지난번에 제가 크래프톤 이야기 해드리면서 게임주들이 PSR 기준으로 많이 하락을 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PSR 3배 정도 수준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게임 업종 평균 대비해서도 더 PSR이 낮고 PER이 낮은 종목이 네오이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단은 게임주 들어가기 전에 가장 적은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네오이즈를 좀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듣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뉴스를 자료를 보니까 5월 23일부터 이 고양이와 스프라는 그 어떤 그 게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글로벌 다운로드가 2천만, 네. 4개월 만에 2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실적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때서부터. 네, 하반기에 또 콘솔 게임 같은 이런 신작들도 지금 또 하반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시 전쟁이라는 모바일 신작이 또 정식 출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분명히 모멘텀이 있었네요. 네네네. 모멘텀이 있는데도 주가가 아직 비싸지 않고 뭐 그런 부분으로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네오이즈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매수 강도 이제 동향인데, 사모펀드 쪽에서도 역시 네오이즈를 좀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우스라는 종목이 이제 보이는데, 제우스라는 종목은 좀
새로운 종목이죠. 그리스의 신. 뭔가 어렵게 얘기해. 제우스. 네네네. 이 사장님이 이름을 어떤 이유로 지었을까 궁금해지네, 갑자기. 네, 그거를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제우스라는 종목이 주가가 이제 최근에 이거 반도체 또 세정 쪽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으면 실적도 2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나쁘지 않아요. 1분기 실적 대비해서 나쁘지 않고 YOY 작년 동기 대비해서 원래 2분기 실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정 분야는 이 반도체 공정 내에서 시각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제우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많이 지금 선조정 IT 쪽 섹터가 안 좋아지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격 조정 마무리하면 가장 IT 만약에 소부장이 돌아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서 이제 제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뭐였어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한 달간 사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관이 저렇게 나온 물량, 우리가 지금 사러 들어갔다가는 또 기관이 물량을 또 수익을 실현하게 되는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매수가 지난주 처음 이제 이제 많이 빠진 상황에서 첫 초입 때 이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 강도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사와서 앞으로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더 나빠질 수 있을까? 그리고 기관도 팔다가 이제 막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더 나빠지기에는 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은데 상업펀드에서 이제 많이 빠진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을 담궜기 때문에 여기에서 IT 소부장 쪽에 조금 훈풍이 불어준다면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아이디어를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날 기관이 산 거에 3배 가까이 외국인은 팔았다. 네네네. 외국인들은 수급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긴 한데요. 한번 바닥에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서 계속 저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한번 제우스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힌트를 기관들이 초기에 매수하는 종목들, 네네. 요게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좀 일찍 네. 올라타서 네. 같이 수익을 좀 같이 얻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신화 속에 있는 우리 또 요거 제우스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같이 한번 추적을 계속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자, 차트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우리 대표님이 이제 차트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32,0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지금 2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빠졌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아래 꼬리 좀 달면서 기관들 수급이 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2주 정도가 지나면 7월 달이 들어가면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종목들이 제가 움직임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IT 소부장 내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제우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저희가 추적을 같이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SK 이노베이션 흐름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에너지 업종이 좋아지는 그림이었잖아요. 지금 요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 거죠. 그죠? 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요거는. 네. SK 이노베이션인데 제가 에너지 업종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가만 지금 보시면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죠. 빨간색이 주가거든요. 그래서 주가와 영업이익 컨센서스하고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실적 전망치가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의 이 하락한 주가는 조금 좁혀져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초록색 점이 적힌 것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팔 때 이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건데, 이 스프레드 움직임을 보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제가 S-오일하고 계속 비교를 해드리지만 S-오일이 보유하고 있는 캐파 대비해서 SK 이노베이션의 캐파가 훨씬 더 큰데
시가총액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나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정유가 아니라 만약에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조금 점수를 좀 준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대형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좀 잘 움직이다가 주가 조정을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같이 좀 받았는데 다시 양봉을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가총액의 0.3%의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 200일선까지 다시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0만 원 아래에서 이번에 바닥을 잡고 올라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펀더멘탈을 감안한다면 여기 구간이 중기적으로 저는 이제 락바텀이라는 표현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좀 저가 매수 수세가 20만 원 아래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깨기 어려운 구간이 펀더멘탈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에는 그 리스크가 아마 분명히 작용이 될 거예요. 물적분할? 물적 분할에 대한 네네. 그 두려움, 기준화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만약에 제가 뭐 그룹에 감히 제가 뭐 CEO가 될 그릇도 아니고 뭐 상상도 저도 못 하겠지만 아니,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왜 못해? 에이 설마 제가 뭐 KB증권의 사장이 되는 거야. 한번 딱 상상을 해봐요. 와, 아니 뭐야 와? 아니 저 감탄하면 어떡해? 상상은 자유인데. 그래요? 아, 이건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네. 아무튼 이게 웬만한 이제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그 학연 지연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슬픈 얘기. 이게 대구 동성로 출신이라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제가 만약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면,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SK 최태원 회장의 또 직함 중에 하나가 그 상공회의소 회장인가요? 뭐 하나 맡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똘똘한 기업 투자해서 내가 그 유망 사업을 보고 투자했는데 그거 물적 분할하는 것 때문에 작년 한 해 뭐 계속 LG화학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이슈로 노지가 시달렸고 정치권에서는 그거를 입법화해서 개인 투자들의 좀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SK그룹에서 이 SK이노베이션, SK온을 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할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저는 CEO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 상당히 욕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저는 만약에 해버린다면 그래서 안 하실 것 같은데 그 뭐 불확실성이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마 녹아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제 생각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적 분할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주가의 이 밸류에이션은 좀 싸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예전에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안 좋은 그 욕을 많이 드셨는데 이거 감히 할 수 있을까? 네, 제 생각입니다. 자, 연기금. 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해버리면 진짜 나쁘신 분입니다. 제가 진짜 SK그룹 앞으로 찾아갈 거예요. 네. 안 돼. 제가 찾아간다고 달라지겠나요? KB증권에서 SK 돈 빼면 어떡하려고. 자, 네, 연기금 쪽 한번 보도록 하면 연기금 쪽에서는 일단 하나기술 쪽, 2차전지 장비 쪽 턴키 쪽 수주할 수 있는 한 방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수주 가능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하나 기술에 대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판 쪽 중에서 그나마 해성의 DS 쪽으로 기판 쪽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그다음 페노션과 OCI 정도 뭐 이렇게 연기금 매수 강도가 좀 들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직원한테 이제 저도 이제 들었는데 제 댓글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주가가 별로 안 좋다라고 이렇게 뭐 815 그 VOD에 그 댓글이 좀 달렸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직원분이 해주시길래 그래 제가 그러면 코멘트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눈에 보이네요. 자,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0.1% 지금 샀는데 제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V자 반등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반도체 외주 후공정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기관들이 주가 빠졌을 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IT 소부장 특히 반도체 외주 후공정 관련해서 주가가 반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고 2분기 실적이라든지 하반기에는 작년도 1조 이상의 SK 하이닉스 향으로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실적 관련해서도 반도체 외주 후공정 중에서는 가장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니 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혹시나 돌아설 때 우선시해야 되는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V자로 급격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투신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신 쪽인데, 투신에서도 기판 쪽에서는 이렇게 이수페타시스를 좀 들어온 모습이 좀 특징적이네요. MLB 관련해서 통신 기판을 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들어온 모습, 그 다음에 네오이즈, 그 다음에 식품 쪽에서는 삼양식품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왔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외국인 중에서는 저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저는 눈에 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모 그룹 관련해서 예전부터 이제 그룹 이름이 예쁘다라는 표현을 써드렸고, 그게 뭐 예뻐요? 라고 대표님이 예전에 이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상장상 치고 코스모는 예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은 과거에 이제 그 기존의 사업에서 2차전지 사업을 확장을 하면, 새롭게 이제 신성장 산업을 붙이면서 시장에서 새로운 재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코스모 화학의 일봉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그렇게 빠진 모습은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200일선 부근에서 바닥 찍고 이번에도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코스모 화학이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주식이 가장 앞서 나온 주식이 성일하이텍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성일하이텍이 지난주에 드디어 증권 상장 신고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거래소에다가 나 이제 네. 증권 상장시키고 싶으니까 검토 좀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관련주들한테는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업계 글로벌 1등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된 기업들 찾아보겠죠. 거기에 이제 코스모 화학이 코스모 그룹 내에서는 그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모멘텀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관련해서 캐파 대비해서 시총이 좀 싼 기업으로 말씀드렸고,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으로 폐배터리 관련주 테마가 만들어질 때 한번 보시면 좋고, 혹시나 자금의 여유가 되시면 성일하이텍이 만약에 공모가가 이제 나왔는데 만약에 비싸지 않으면 좀 또 공모주 오래간만에 관심 있는 종목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실 만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휴비치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눈 관련해서 저도 요즘 그 눈이 뭐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뭐 안경도 새로 맞추고 뭐 눈에 좋은 것도 좀 찾아보고 하는데, 휴비치는 이제 눈 관련해서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휴비치가 1분기 실적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기 좋으시게 큰 글씨로 적어놨는데, 1분기가 역대 최고치 실적을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견조하게 신고가를 갔었죠.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 빠진 부분은 저는 시장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다른 종목들이 200일선 깨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다 빠졌는데, 그나마 휴비치는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안 빠졌고, 또 하나는 1분기 실적을 감안해서 원래 예상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50억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300억이거든요. 그러면 1,300억 나누기 250억을 해버리면 대충 요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원래 퍼 밸류에이션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단순 봤을 때도 한 5배 정도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곱하기 2 하면 2,600억인데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한 5배, 6배 뭐 요 정도?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도 비싸지 않은데 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견조한 그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휴비치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휴비치도 그런 실적 호전, 2분기 실적 호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매도 쪽만 간단하게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도 쪽은 PSK 이제 IT 장비 쪽, 그다음에 소켓 관련주, 원익 QNC 이게 이제 DDR5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매도가 좀 IT 소부장 쪽으로 좀 나왔다 정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장비 쪽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매도가 좀 나왔고, 대덕전자, 뭐 심텍 이런 종목들이 다 반도체 소켓을 하는데 특히나 심텍 뭐 이런 종목들이 DDR5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투신의 매도 강도가 가장 강하게 출회가 된 종목 정도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글로벌 그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쪽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번에 변압기 관련해서 재룡전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요. 네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40%에 해당되는 계약을 또 변압기 22종에 대한 공급을 했는데 어디? 미국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죠?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을 확충을 하니까 당연히 전기차도 늘어나고 변압기 관련된 노후화된 거 교체돼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뒤따라서 다 이렇게 펀더멘탈로 반영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재룡전기도 지금 보시면 시장 때문에 빠졌다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서 펀더멘탈이 계속 긍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아주 급등을 했군요. 네네네.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한 16% 상승을 했네, 이틀 동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키맨님, 저는 간이로 봤는데 네네. 간이라고들 얘기하시는 게 네. 굉장히 핫한 브랜드. 그죠? 네. 저도 뭔지는 모르는데. 근데 물론 확인은 안 됐어요. 그냥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이게 아마 좀 홍대나 또 이렇게 또 좀 핫한 쪽에 아마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여의도라는 거. 그러네. 왜냐면 나 흰 와이셔츠인데 저 혼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괜찮아요. 원래 튀어야지. 아니 그래서 우리 아까 저 부동산 관련 농협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네, 새마을금고. 네, 네네. 새마을금고. 네. 미안, 죄송합니다. 농협이라고. 새마을금고 그 관련해서 나왔는데 거기 나온 증권사들 그래서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아까 올라와서 네네. 뭐 그 정도 금액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겠죠? 네. 금액이 뭐 새마을금고가 가장 큰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다 나눠 가지는 그 금액 수준이라서 증권사들의 익스포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자기 자본 비율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있을 내용이 아니라서 네, 그 부분까지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색다른 핫한 브랜드를 입고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